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고요. 먼저 좀 출제 비중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면은 인간 행동이 있고 사회 환경이 있어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인간 행동 쪽에서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이론. 그래서 이제 인간 행동이 있고 사회 환경이 있을 텐데 일단 큰 것만 좀 살피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두 파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격 이론이죠.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래서 인간 행동에 관한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인간 행동에 관한 이론. 어차피 행동이 성격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인간의 발달.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 파트인데 이제 뭐 그냥 발달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발달의 원리 특성, 그 다음에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에 거친 이제 각각의 단계의 내용을 배울 건데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사회환경 파트에 무슨 뭐 체계 이론이 있고요. 체계 이론이 있고 뭐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일반적으로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한 4-5개 그 정도인데 그건 많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이 사회환경 파트가 출제가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행정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체계 이론만 공부해요. 사회 체계 이론하고 생태 체계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만 공부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성격 이론, 뭐 오늘 프로이드부터 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서 8단계 할 건데 여기에서 25문제에서 여기서 2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20문제 이상. 20문제 이상 나와요. 각각 한 10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성격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성장 발달에서 10문제 내외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빠르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걸 좀 볼 텐데 자, 요거는 뭐 최대한 그 빈 공간, 그 주요 개념 거기 공간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건데요. 충분할 건데 일단 그 정신 역동 이론. 일단 큰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역동 이론이 있고 거기에 뭐 프로이드가 있고요. 프로이드. 그다음에 에릭슨, 아들러. 간단하게 제목만 쓸 겁니다. 제목만. 아들러, 융.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또 행동주의가 있어요. 정신 분석하고 이제 반대되는 건데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그래서 행동주의에 이제 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왓슨. 그 다음에 손다이크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가 있어요. 스키너. 그 다음에 반듀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스키너까지 우리가 뭐 전통적 행동주의, 전통적 행동주의 학자들이라고 그러고요. 반듀라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회학습 이론. 자, 여기도 좀 채워볼게요. 자, 프로이드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다 아실 겁니다.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아들러의 이제 개인 심리. 융의 분석 심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행동주의와 상당히 상반된, 특히 뭐 여기서 가장 비교하는 사람이 스키너인데 어쨌든 이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상반된 그런 이제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로저스, 그 다음에 매슬로우. 그래서 로저스의 뭐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현상학.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래서 매슬로우의 뭐 욕구 5단계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 다음에 좀 더 따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삐아제라는 사람, 삐아제. 따로. 삐아제의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인지 발달하고 도덕성 발달. 자, 일단 전체를 잠깐 보고 제가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지 모델이 있는데, 인지치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앨리스. 그 다음에 이제 백.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 정서, 치료.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 이러한 모델들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뭐 시험인데요, 시험은 1급 시험은 한 과목에서 무려 25문제나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 나옵니다. 예.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오고 삐아제. 앨리스는 이제 실천 기술론까지 연결돼서 지금 빨갛게 제가 체크한 것들은 뭐 인행사에서 나오든 아니면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에서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잘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대체로 나옵니다. 대체로 한 문제 이상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이상. 다만 이제 시험 때마다 가끔 누가 빠질 때가 있고 또 가끔 누가 두 문제 이상 나올 때가 있고 두 문제 이상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신 역동이론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역동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이제 도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그러면은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게 다 시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구조적 모델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드, 자아, 초자. 이게 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 성격 요소들이죠. 그러한 요소들,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동 내지는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한 거죠. 정신세계.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내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그래요. 내적인 측면,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다 시험이에요. 심리, 내적인 면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이론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나온 게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 그 다음에 융의 분석심리 이런 것들 다 이제 시험에서 거의 뭐 매년 나오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매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면만 또 연구한 거. 이게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라는 것은 관찰이 가능한 거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인간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된 측면의 이제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가 나타나면서 이 심리학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만 연구하고 다루던 그런 이제 세상에서 이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다루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이제 행동, 드러나는 행동을 이제 연구한다. 그래서 상반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얘네들을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비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프로이드는 신경정신과 의사잖아요. 지금은 뭐 신경과 정신과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같이 다 했대요. 신경정신과를. 하여튼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히스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룬 거를 이제 일반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해 놓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인본주의는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중심이야. 나. 세상의 중심은 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치료자 중심이거든요. 치료자. 의사 중심이지 쉽게 해서. 우리로 치면 사회복지사.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면을 비판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행동주의가 이제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거든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나타난 결과를 왜 인간에게 접목시키냐. 그것도 비윤리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타난 게 이제 제3세계의 어떤 심리학이다. 이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로저스가 인본주의의 뭐 창시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슬로의 또 욕구 5단계까지 해서 두 사람의 이제 인본주의 학자들 뭐 당연히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가 있는데 인지 발달. 여기도 다 인지예요. 인지인데 어쨌든 이제 인지 이 발달 단계를 제시한 이제 인물인데 그 4단계가 시험에 또 아주 잘 나오거든요. 4단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할 거고 이 콜보그의 그 도덕성 발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단계 6단계가 있어요. 6단계를 구별하는 게 이제 순서 문제가 이제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뭐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A, B, C, D, E 모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시험 위주로만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출제 포인트만 좀 말씀드렸고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제가 언급을 좀 많이 드릴게요. 자, 일단 그 75페이지 가시면 75페이지 자, 제 책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주요 개념 밑에 반드시 알아두기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다 각자 읽으셔야 돼요. 각자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이런 것들 체크된 거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비도부터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1급은 개념을 묻는 시험이다. 1급은 개념을 묻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보면 그거를 제시한 학자가 떠올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험.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제가 판서한 것 중에서 뭐 융의 분석 심리, 뭐 아들러의 개인 심리 그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연결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올해도 나왔었어요. 올해도.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옳지 않은 거 했는데 뭐 이제 융 해놓고 개인 심리 이론. 그러면 틀린 거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틀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일단 그 학자가 떠올라야 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0페이지를 잠깐 가보실까요? 120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학자들이 있고요. 그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과 어떤 그런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은 프로이드가 떠올라야 되고 에릭슨이 떠올라야 되고 아들러가 떠올라야 되고 융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의 가장 기본 학습이에요. 어떤 단어, 즉 개념을 보면은 그거를 제시한 학자들이 저절로 떠올릴 정도. 요거는 완전 기본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일단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반복을 하느냐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하나의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아시죠? 75페이지로 다시 오시고요. 자, 지금 프로이드예요. 정신분석.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가 제시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처음에 보니까 1번에 리비도가 나와 있어요.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진 몰라도 어쨌든 프로이드,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이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예, 그래서 다 책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제시한 거구나.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세요. 자유연상이라는 것도 프로이드가 제시한 거죠. 그럼 자유연상은 뭐고? 어쨌든 프로이드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 결정론 다 프로이드가 제시했구나. 그리고 정신적 결정론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모델, 지형학적 모델 넘기니까는 또 79페이지 가니까 구조적 모델이 나오고요. 다 프로이드가 제시했구나.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이제 결과적으로 외워야 돼요. 81페이지 가니까 심리 성적 발달 5단계래요. 심리 성적.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만 나와도 이거 프로이드가 제시한 거 지금 5단계의 순서는 뭐고 각 단계의 특성은 뭐지?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를 가니까 자아방어 기제라는 게 나와요. 자아방어 기제. 그럼 자아방어 기제라는 거를 프로이드가 제시했구나. 자아방어 기제는 뭔데? 그 자아방어 기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하나하나가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뭔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자아방어 기제인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개념 문제죠. 그리고 결국엔 암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재밌게 공부해도 외우지 못하면 심리학은 시험을 잘 못 봐요. 심리학은 배울 때 재밌는데 외우지 않으면 시험 못 봅니다. 결국에는 외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자, 알았죠? 제가 지금 복습할 때 요령 가르쳐 드린 겁니다. 복습할 때 일단 보고 이거 프로이드 거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의 의미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75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리비도가 뭔지 보겠습니다. 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리비도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사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된대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리비도.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은 리비도죠? 그렇죠? 이걸 거꾸로 물어봤을 때 찾으셔야지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물어봤을 때 찾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 정신적 에너지라고 돼 있고 본능적 충동이라고 돼 있고요.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준대요.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비도가 성적, 정신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리비도의 부위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리비도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이따 공부할 그 심리성적 발달 5단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리비도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리비도가 집중된 부분을 우리가 성감대라고 하거든요. 책에다 있습니다. 성감대라고 하는데 그 성감대가 2배이면은 구강기. 그 성감대가 이제 학문으로 가면은 학문기. 그 성감대가 성기로 가면은 남근기. 그 특정 성감대가 없이 어떤 성적인 관심이 잠시 사라져 있다. 잠재기. 잠재되어 있다. 그죠?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성감대가 온몸으로 확산된다. 사춘기, 생식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리비도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 거구나. 그죠?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리비도인데 그 리비도가 뭔가 했더니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되는 성적인 에너지. 그죠? 정신적인 에너지래요. 그 리비도가. 알았죠? 그러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번하고 4번은 각자 보세요. 알았죠?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각자 보세요.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유현상 나왔어요. 프로이드의 개념 중에서 지금 또 중요한 개념인데 자유롭게 뭔가를 떠올리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1번의 개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검토하거나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풀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현상을 이제 하기까지의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할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렇죠? 하다못해 0.1초라도 생각하고 말하죠, 사람은? 근데 이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게 자유현상이 돼? 이게 시험이 아니라 자유현상이 그런 거다. 그렇죠? 이거를 프로이드가 제시했다. 최면수라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박스 안에 참고하세요 이런 말 있죠. 예, 그건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만. 거기 보면 이제 뭐 프로이드가 처음에 최면수 쓰다가 이 최면이 안 먹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자유연상이라는 건데 이게 시험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관심을 좀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가로 3번에 위에 가로 3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저항이란 단어가 나와요. 저항. 그러면서 그 저항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로이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유현상할 때 그 흐름이 차단되는 거를 봤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편해졌다가도 사람은 또 의식화되고 또 막 이제 뭔가 긴장 풀렸다가도 또 의식화되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최면에 걸린 것 같다가도 다시 맨정신 돌아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저항.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항을 무의식적 내용을 억압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는 증거로 봤대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따가 공부할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방어 기제의 하나예요. 저항도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결정론. 자, 일단 결정론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결정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근데 결정을 하긴 하는데 자, 무엇이 결정을 하는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지금 1번에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여기서 이전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이전은 결국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과거의 행동이나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정신적 결정론이죠? 그럼 현재는 무엇이 결정한다? 현재는 과거가 결정한다. 그 뜻이죠. 그죠? 이게 정신적 결정론입니다. 정신적 결정론. 괄호 안에 보면은 초기 아동기라고 돼 있어요. 초기 아동기. 이 초기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5세를 전후한 시기거든요. 5세 전후. 만 5세를 전후한 시기입니다. 5세를 전후한 시기.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그 발달 단계는 5단계까지인데 프로이드의 구강기부터 이제 남근기까지가 요 시기에 해당이 돼요. 남근기가 5세를 전후한 시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그 5단계 중에서 앞에 3단계,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이 3단계에 거친 그 발달 어떤 과정들, 그때의 그 행동 경험 이러한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원리라는 말까지 하고 있죠? 기본 원리. 그래서 거기 지금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일이 그 이후의 일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적 결정론이 뭐예요? 인간의 정신은 과거가 결정한다. 알았죠? 인간의 정신은 과거가 결정한다. 또는 인간의 성격은 과거가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경제적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워낙 폐쇄 체계적인 성격이 워낙 강해서 시험에서 지금 최근에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패스하셔도 되고 그냥 프로이드가 경제적 모델이라는 것도 제시했었구나. 끝.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지형학적 모델. 지형학적 모델.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지도 모양 같다 그래서 지형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인간의 뭐 마음, 인간의 성격, 인간의 정신을 3 수준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런 그림이 이제 그림 뭐 간단히 그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약간 보이죠? 여기 면적 있죠? 여기
여기. 요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거. 수면 바로 밑에가 전의식이에요. 수면 바로 밑에가 전의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덩치가 무의식이죠. 여기에 이제 지형학적 모델에서 이제 빙산의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라는 거 개념이 뭐죠? 의식은 지금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의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의식이라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 지금 강의에 집중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지금 뭐 누구도 생각하세요, 지금. 그죠? 강의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느끼고 인식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게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의식.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현재 이것은 정신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 정신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죠? 그리고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무의식 세계다. 그럼 인간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셋 중에 뭐겠어요? 당연히 무의식이죠. 인간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무의식이겠죠.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알았죠? 이 셋 중에서 인간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이다. X. 그렇죠? 무의식이다. O. 이런 게 이거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의식도 봐야 돼요. 개념. 이거는 뭐죠? 의식 전 상태잖아요. 의식의 전 상태. 의식화되기 전.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개념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 어차피 개념을 다 알아야 되니까. 전의식 뭐라고 되어 있냐면 78페이지. 즉시 인식되진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현재 의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늘 그 점심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쵸? 드시고 오셨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는, 점심 드시고 오신 생각을 안 하고 있으셨죠? 근데 물어보니까 내가 먹고 온 게 생각나. 그죠? 이런 거. 뭐 드셨어요? 뭐 먹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생각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어디 산대. 생각난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죠. 그게 전의식. 하지만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다. 그렇죠? 거대한 창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지형학적 모델이죠. 지형학적 모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프로이드가 또 이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드, 자, 초자, 뭐 얘네들 뭐 연결해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연결해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때 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드와 같다. 이드, 우리가 뭐 원초하라, 되게 어려운 그 개념인데 이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드. 그리고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형학적 모델 3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구조적 모델의 3요소가 뭐냐? 원초와 자, 초자, 이드자, 초자. 이거 바꿔놓으면 또 헷갈려요. 바꿔놓으면 또 헷갈리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면 시험 잘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 그때 무의식은 구조적 모델에 이제 이드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 그렇죠? 본능적인 측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각자 다 책은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포인트만 일단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떠한 원칙의 지배를 받거든요. 어떤 원칙의 지배. 그랬을 때 이드라는 것은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고요. 자아라는 것은 어떤 이제 자아라는 것은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초자라는 것은 사회적 원칙의 지배를 받거든요. 책에다 있는 거예요. 책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쾌락이라는 말, 요 단어를 이제 뭐 모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땡기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즐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쾌락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좀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것들을 좀 없애는 거, 예, 이런 것들, 긴장감을 좀 없애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나의 그 이드의 이제 역할이고 그런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라는 것은 이제 현실의 어떤 이제 원칙의 지배를 받는 건데, 자아는 다른 말로 이제 뭐 이성과 분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아를 놓고 이성과 분별,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이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현실에 맞는 행동이 되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자아가 하는 역할이 그런 조절과 통제예요. 자아가. 이드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렇죠? 본능에 가깝다. 매우 단순하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자아를 뭐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 이렇게도 막 표현하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미성숙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아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자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원칙인데, 이 초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뜻합니다.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 도덕성, 윤리.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원칙이라는 것은 뭐 자아,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아 이상과 양심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보통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칭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양심이라는 것은 주로 벌받아서 형성되는 거예요. 벌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뭐 부모가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이게 자아 이상이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양심이 형성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가 형성된다고요. 그렇죠? 네, 옳은 행동, 올바른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도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올바르지 못한 행동했을 때 또 야단 맞아서 이제 고쳐지는 것도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인 원칙인데 이 초자가 결국 도덕성을 뜻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게. 이드, 자아, 초자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갈등이 많은 거는 뭘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초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습을 안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힘들죠. 얘는 맨날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맨날 땡기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죠. 얘는 맨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누가 힘들어?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현실에 맞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이성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지? 이 고민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아는 뭘 쓴다고요? 뭘 써요? 뭘 사용해요? 방어기제. 그렇죠? 좀 전에 책 훑었죠, 우리가. 자아 방어기제 봤어요? 그렇죠? 훑었잖아요. 그죠? 예. 5분, 10분 전에 본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인간의 뇌가. 자아 방어기제. 자아를 방어하는 기제. 예, 자아 방어기제잖아요. 맞죠? 왜 방어해요? 불안하니까 막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자아도 모르게 방어하는 게 자아 방어기제예요. 예. 방어기제. 그럴 수밖에 없다. 양쪽이 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양쪽이 껴가지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내용들은 다 각자 읽어보셔야 됩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요.